안녕하세요, 여러분. 퇴사하고 싶으셔서 혹시 이 영상 키신 건지 모르겠는데, 아니, 뭐 그냥 월요일이 싫다, 출근 귀찮다, 뭐 이 정도 말고요. 막 아침에 눈 떴는데, 막 회사 생각하자마자 막 숨 막히고, 아, 출근 준비하면서 오늘도 가야 돼? 싶고, 뭐 일하고 있는데, 머릿속으로는, 아, 막 사직서 몇 번 쓰고 있죠. 그러면은 좀 이제 심각한 단계? 근데 또 막상 진짜 퇴사하려고 하면 무섭잖아요. 저도 이제 초년생 때, 막 내가 너무 끈기가 없나? 그래도 한 3년은 채워야 되나? 지금 나가면 이력서 망하는 거 아닌가? 다른 회사도 똑같으면 어떡하지? 막, 아, 근데 여기 있으면 더 망하는 거 아니야? 막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한 8년 차 정도인데 퇴사를 4번 해봤고, 이렇게 말하면 약간 프로 퇴사하러 갔죠. 뭐 부정은 안 하겠지만,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, 뭐 그냥 기분 나쁘면 나가고, 뭐 상사 싫으면 나가고, 회사 재미없으면 나가고, 이런 건 아니고요. 뭐 4번의 퇴사에서 뭐첫 번째 회사는 나름 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였고, 두 번째도 한교에 있는 좀 큰 게임 회사였고, 세 번째 회사도 이제 글로벌 외국계 회사였고, 사스 회사였고, 막 외국인 동료 많고 분위기도 자유롭고 막 재택근무하고 유럽에서도 막 일할 수 있고 막 이런 회사였어요. 네 번째 회사가 좀 더 이제 좀 엄격한 스트릭트한 외국계였는데, 그때는 좀 체계가 그래도 일하는 체계는 잘 잡혀 있었어요. 근데 막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었고요. 그래도 이제 뭐 한국 대기업들 많이 감사하는 업무를 했어가지고, 뭐 큰 회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, 작은 회사들은 또 어떻게 일하는지, 뭐 회사 물론 제 분야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뭐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업무하시는지 이런 걸 조금 그래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말하면 한 회사만 다녀보고 이러면 퇴사하세요, 뭐 퇴사하지 마세요, 회사는 이래요, 퇴사는 이래요, 이런 건 아니고요. 여러 가지 회사를 다녀보면서 퇴사도 해보고 이직도 해보고 그 중에서 좋았던 선택도 있고 좀 아쉬웠던 선택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뭐 퇴사하세요, 버티세요 이런 얘기만 하려는 건 아니고요. 뭐 그런 말은 너무 쉽잖아요. 뭐 이럴 땐 퇴사하세요, 이럴 땐 절대 퇴사하지 마세요, 뭐 이렇게 말을 해주셔도 뭐 그분이 제 통장 잔고를 아는 것도 아니고, 뭐 내 상사가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도 아는 것도 아니고, 내가 얼마나 지금 지쳤는지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뭐 결국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, 이제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, 이런 거를 알고 계시더라고요. 알고 계시는데 내가 진짜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이제 힘들어가지고 도망치고 싶은지 이런 거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특히 뭐 1년차, 2년차, 사회 초년생 때는 이게 더 헷갈립니다. 막 일을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완전 신입도 좀 지났고 남아있자니 뭐 깝깝하고 나가자니 무섭고 이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1년차, 2년차가 퇴사나 이직을 고민할 때 한번 봤으면 하는 기준을 정리를 딱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 퇴사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, 아, 나 이 회사에서 배울 만큼 배웠다, 해볼 만큼 해봤다, 뭐 성과도 조금 만들었고 여기 있으면 편한데 뭐 더 크진 않겠다, 이럴 때 이직하거나 퇴사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뭐 감정적으로 막 힘들거나 지쳐서 도망가는 퇴사가 아니라, 아, 이제 다음 단계로, 커리어 다음 단계로 넘기는 퇴사, 이런 게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뭐 솔직히 회사를 1년 다니고 1년 차가 뭐 이 상태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. 엄청 정말 막 허슬하거나, 회사라는 게 최소 한 사이클은 돌아봐야지 일을 그래도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이니까. 근데 뭐 예산이나 누가 결정권자냐, 이 회사가 뭐 우리는 애자일합니다 이러면서 말로만 빠른지 아니면 진짜 빠른지, 진짜 빠르게 하는지 일을, 아니면 뭐 내가 하는 일이 완전 잡일인지 아니면 나중에 그래도 좀 커질 수 있는 일인지, 이런 게 뭐 몇 개월 만에 다 보이지 않잖아요. 그래서 뭐 보일 수도 있지만 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뭐 별로다, 재미없다, 뭐 그러면서 나가는 건 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차라도 퇴사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이제 정신과 마음이 무너질 때예요. 이게 진짜 가볍게 해보면 안 되는데, 그냥 회사 가기 싫다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랑 사람이 망가지는 건 다르거든요. 막 아침마다 울면서 일어난다든지, 막 회사 메신저 알림 받는데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순간 이렇게 멈춘다든지, 막 퇴근했는데도 계속 막 오늘 있던 회사 생각 이런 것만 난다든지, 주말에도 막 일이 있는 거 둘째치고 막 월요일 날 뭐 어떤 생각 때문에 막 쉬지를 못하고 막 무섭고 이러면은 저는 그만둬야 된다 생각합니다. 제일 무서운 게, 여기서 그 회사를 계속 다니게 되면은 내가 싫어지는 게 가장 무섭거든요. 그래서 뭐 옛날에는 난 안 그랬는데 말도 좀 날카로워지고 계속 예민하고, 아니면 반대로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뭐 좋아하던 것들 싹 다 재미가 없고 그냥 내 삶이 회사의 통째로 잡아먹히는 느낌? 그래가지고 그건 일하기 싫다가 아니고 신호더라고요. 근데 이제 사회 초년생 때는 물론 버틸 수도 있어요. 뭐 근데 엄청 진짜 병적으로 힘든데도 뭐 다들 이 정도 힘든가?
아, 막 내가 유난이어서 아니면 뭐 내가 사회생활 못하나?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또 특히 좀 안 좋은 회사 다닐수록. 근데 저는 아니요. 아니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다들 힘든 거랑 본인 스스로가 이제 무너지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돈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하고 1년 채우고 퇴직금 받는 거 다 중요하죠. 근데 본인이 완전 망가지면은 1년도 뭐 별 의미가 없고 본인이 이제 멀쩡해야지 뭐 이직도 하고 커리어도 쌓고 면접도 보고 이러니까 뭐 회사 때문에 뭐 잠자는 거, 뭐 감정, 뭐 그런 거, 뭐 성격,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있으면은 그때는 퇴사를 진지하게 좀 고민해봐도 되겠다 싶습니다. 그리고 네, 두 번째는 이 일 해봤자 물경력 될 것 같다입니다. 이 말 많이 하잖아요. 물경력. 근데 저는 물경력이 뭐 단순히 일이 너무 쉬워가지고 물경력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. 제가 사회초년생 때 했던 일들, 뭐 물경력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. 쉬운 일들. 근데 이제 일이 쉬워도 뭔가 반복돼도 구조를 이해하게 되거나 일이 너무 쉬워도 좀 배울 게 있으면 괜찮잖아요.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바쁘기는 진짜 엄청 바쁜데 내 걸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막 상태? 그런 게 또 위험한 것 같아요. 맨날 정신도 없고 막 뭐 메신저 올리고 메일 오고 회의도 막 같이 들어가고 뭐 만들라고 하면 만들고 이러는데 아 내가 퇴사하고 싶다 이러면 또 이제 이직해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시잖아요. 근데 이제 막상 이력서를 쓰려고 하면은 이제 쓸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무슨 업무를 했는지 좀 써보고 그래서 내가 뭘 개선했지? 아니면 내가 작은 거라도 내가 뭘 판단하거나 뭐 어떤 업무를 책임졌지? 뭐 이 경험이 다음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업무일까? 돈이 되냐?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또 답이 없으면은 조금 봐야 됩니다. 특히 이제 1년 차 때는 내가 지금 하는 일만 보면 헷갈려요. 원래 이제 신입이 잡일도 하고 단순한 일도 하고 처음부터 멋진 일 주는 거 자체가 이상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내 윗사람을 한번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. 뭐 예를 들어 막 위에 대리님, 과장님, 팀장님 뭐 이 일을 3년, 5년, 10년, 20년 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시고 이제 아, 그 사람이 멋있다. 저 정도 판단력이 배우고 싶다. 저 역할을 가면은 의미 있겠다. 그러면 이제 아직 배울 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반대로 응? 저희 연차가 돼도 저 일을 한다고? 아니면 아 나도 좀만 배우면 저거 할 것 같은데 여기 오래 있어도 달라질 게 없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좀 위험합니다. 그게 이제 뭐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회사 자체의 성장 경로, 패스를 쌓을 커리어를 약간 성장시킬 경로가 그냥 자체적으로 없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물론 바로 나가라는 뜻은 아니고요. 먼저 해볼 건 해봐야 합니다. 뭐 업무를 조금이라도 넓혀볼 수 있는지, 뭐 작은 개선이라도 해보거나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뭐 말해봐서 저 이런 일 하고 싶어요. 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반복되는 업무 요즘 AI 많이 써가지고 뭐 자동화하거나 정리하는 것도 많잖아요. 그래서 이런 걸 또 다 시도해봐요. 시도해보고 막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똑같고 아무도 막 안 들어 무시하고 막 위에 있는 사람들도 막 다 고여 있고 내가 여기 있으면 시간만 갈 것 같다. 그때는 이제 이직을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물경력으로 3년 채우기 이런 거보다는 뭐 1년, 2년 차 때 방향을 바꾸는 게 또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럼 반대로 이직, 네. 자, 그러면 이제 반대로 물경력으로 3년 채우는 것보다 차라리 1년, 뭐 2년 때 방향을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반대로 아직 퇴사하면 조금 위험한 경우도 말해 볼게요. 첫 번째는 그냥 지겨운 거. 이게 저도 있었는데 은근 많아요. 막 사람이 미친 듯이 힘든 것도 아니고 회사가 막 말도 안 돼. 이것도 아니고 제 커리어가 완전 막힌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삶이 너무 지겨운 거예요. 맨날 막 똑같고 내가 생각한 회사 생활도 이게 아니었고 다른 회사 가면 더 멋있는 거 할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.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회사는 회사다. 회사는 어디든 어느 정도가 지나면 다 지겨지고 뭐 처음에는 다 새로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. 사무실도 새롭고 사람도 새롭고 업무도 좀 있어 보이고 근데 몇 달 지나면 결국 이런 이유라면 결국 반복이 생기고 이제 그때부터가 진짜인 거죠. 그 반복 안에서 내가 뭘 개선하고 어떤 성과를 만들 수 있고 내 역할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이런 걸 해봐야지 이제 이력서에 쓸 말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아, 지겨워서 나가고 싶다 이러면은 퇴사 전에 아, 나 여기서 이 회사에서 이력서에 쓸 거 한 개는 만들었냐? 뭐 이런 생각 질문 하나 해보시길 바랍니다. 없으면 조금만 더 버텨볼 가치가 있습니다. 뭐 프로젝트 하나 아니면 작은 개선 하나 뭐 숫자나 성과로 할 만한 것들 정량적으로 좀 쓸만한 것들 그런 거 하나 있으면 뭐 이직하셔도 되고 퇴사하셔도 되는데 그런 거 없으면은 이제 면접에서 말도 약해지죠. 전연차이신 분들은. 그리고 두 번째는 1년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우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1년 채우라는 말
솔직히 안 좋아하거든요. 진짜 막 너무 싫고 사람이 힘들고 이러면은 뭐 1년이고 뭐고 뭐 나오는 게 맞죠.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, 아, 일이 너무 어렵다. 너무 많아요. 너무 낯설어요. 혼나는 것도 싫고 아직 적응을 못한 상태일 수 있잖아요. 그럼 이제 가능하면은 1년은 채워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1년이 생각보다 상징성이 있어요. 어쨌든 뭐 회사 한 사이클을 봤다는 뜻이기도 하고 최소한은 해볼 만큼 해봤다 이런 근거도 되고 뭐 퇴직금 퇴직금 같은 현실적인 부분도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라도 나 자신한테 좀 덜 흔들릴 수 있어요. 내가 그냥 뭐 힘들어서 도망친 건가 이런 생각이 덜합니다. 그래서 막 그래도 나 1년은 회사 다녀서 한 사이클 해봤고 안에서 배울 거는 배웠고 근데 곰곰이 생각했는데 이 방향은 아니다 아니라고 판단해서 나는 퇴사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. 근데 뭐 다시 말하지만은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있으면 이 얘기는 예외입니다. 그때는 이제 커리어 계산보다는 당연히 본인이 먼저인데 좀 버틸 수 있으면 버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. 네.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. 1년차 퇴사가 고민일 때 저는 딱 세 가지만 봤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, 내가 무너지고 있는가? 자는 거, 먹는 거, 내 감정, 내 성격, 뭐 주말, 내 주말, 막 이런 게 인생, 내 회사 때문에 다 망가지고 있으면 진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, 내가 여기서 성장하고 있는가네요. 그냥 바쁘기만 한지 아니면 내 역량이 쌓이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. 세 번째, 내가 해볼 만한 거 좀 해봤는가. 뭐 힘든데 말도 안 해보고 시도도 안 해보고 뭐 성과도 하나도 안 만들고 그냥 있다가 나가는 거는 다음 회사에서도 반복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꼭 해보세요. 나는 지금 이 회사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가? 아니면 지금 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가? 이게 진짜 다릅니다. 회사를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, 뭐 내 체력이나 자존감이나 뭐 일하는 방식이 무너진 상태면은 뭐 회사를 가든 퇴사해가지고 놀던 집에서 놀 때도 또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지 퇴사가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한 어떤 것들이 되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퇴사를 여러 번 해봤는데 회사를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뭐 내 체력이나 자존감, 일하는 방식 자체가 무너져가지고 어디를 가도 막 반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이게 뭐 이직을 안 하더라도 퇴사를 했는데 집에 있는데 집에서 너무 막 우울하고 체력이 떨어지고 힘들어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. 퇴사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. 이런 걸 구분해야지 퇴사가 다음 단계가 됩니다. 그래서 저는 퇴사를 근 10년 안에 여러 번 해봤지만 뭐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근데 퇴사가 매직이다, 퇴사 마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. 뭐 퇴사한다고 갑자기 인생이 드라마처럼 바뀌지 않잖아요. 근데 뭐 어떨 때 퇴사했을 때는 아, 이게 나를 조금 살리는 선택이었다. 이런 기억도 있고. 또 어떤 이직은 뭐 커리어를 훨씬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기도 하고. 이게 중요한 거는 내가 왜 나가는지, 내가 왜 퇴사하고 싶은지 알고 나가는 거예요. 이제 그냥 싫어서 나가는 거는 위험한데, 기준을 가지고 나가는 거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제가 이제 퇴사랑 이직을 여러 번 하면서 연봉도 인턴할 때보다 거의 3배 정도 올렸거든요. 물론 이제 회사를 자주 옮긴다고 옮겨서 연봉이 올랐다 이런 건 아니고요. 오히려 잘못하면 이제 커리어 꼬일 수 있는데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퇴사를 정했고 이직할 때 제 경험을 어떻게 포장했고 어떤 회사는 걸렀고 어떻게 뭐 연봉을 올렸는지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지금 뭐 1년차, 2년차인데 퇴사나 이직 고민하고 있다면 댓글로 지금 제일 고민되는 이유를 남겨주세요.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.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퇴사 궁금한 게 더 있으면 현실적으로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